그냥 코너링만 계속 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행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0이 수동 탔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좀비 공장을 하다 보니까 수동을 탈 기회가 많아가지고 사실 엘란을 타는데도 이게 수동이잖아요. 이게 오토가 아마 서울에 하나 2.0인가 1.8로 오토 수압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오토가 많은 차는 수동을 수압하고 수동이 전부인 차는 편안하게 좋은 엘란을 즐기기 위해서 오토를 수압하고 참 이게 참 사람이란 게 참 재밌습니다. 이 레어한 거 나만의 차를 나만의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돈이랑 같이 맞물렸을 때는 오토미션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엘란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주행을 한번 해봤었는데 뒤가 짧아 놓으니까 코너링이 처음 느꼈어요. 제가 230 같은 경우 Z3 같은 경우는 차체가 다 낮잖아요. 코너링을 할 때 생각보다 쏠림이 적다 이러는데 그냥 이 차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고속에서 코너링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레이서는 아니니까. 근데 코너링을 했을 때 뒤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칫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그냥 평소 230이라든지 Z3를 코너링 할 때처럼 하니까 야, 이 차 정말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엘란을 타는 사람들은 이 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약간 자갈밭은 아니고 도로가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이게 딱딱한 느낌이 결코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신기한 게 WC-본이 원래 전륜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좀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도 WC-본이 들어가는데 차륜이랑 셰시를 연결해주는 원래 하나만 들어가는데 위아래로 두 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앞뒤로 다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런 WC-본 타입은 고급차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차감도 좋고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에 적합한 게 WC-본인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이 스포츠카는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종 안정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아는 이 로터스를 만들 때 차량 판권을 사서 85%를 기아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로터스에서 엘란을 가지고 왔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차량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WC-본을 모르겠어요. 로터스 엘란부터가 WC-본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뭐 인식하고 운전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 제가 달리고 있는데 주행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탄한 하체가 저는 당연히 이런 로드스터 타입의 이런 앞뒤가 짧은 스포츠 경량 스포츠카 타입에는 당연한 거겠지만은 솔직히 Z3보다 재밌어서 이거 약간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Z3는 1000만원 중후반대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상태가 좋아야 1000만원이래. 상태가 좋아야. 엔카에도 이제 830에 올렸는데 제가 왜 이 차가 매력적이냐면 특히 이 차량은 정말 최상위급은 1000만원 넘지만 800만원 초반이잖아요. 어쩐지 미션이 97년식 25만km 떴는데 안정적 있게 체결감이 잡힌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엔진 미션도 하고 오디오도 이제 한 400만원 가까이 되는 하이 버전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시트가 가죽 시트도 다 보니까 착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기댈리는 아닌데 몸을 딱 감싸주는 세미 버킷 시트. 이 차량이 또 보니까 90년대 1세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89년도에 2세대가 나오고 이 차량을 3년 동안 개발했다고 했으니까 96년도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92, 93년쯤에 이거에 대한 판권을 샀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3년간 개발을 해서 100% 중에 85%를 기아 자동차가 부품을 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15%는 그래서 이 15%에 해당하는 뭐 범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국산화 이루어진 것들은 슈마, 세피아 이런 차들에 다 적용이 되는 차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가 있고 엘란 같은 경우는 부품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동호회나 이런 것들에 가보면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엘란 뭐 주세요 이 부품 번호를 부르면 그 부품 번호에 맞게 부품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뒤에 아까 대로등 리뷰 이제 디자인 편이 앞에 나갈지 이부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대로등이 깨끗해요. 새 거를 교체했는데 기아 부품 대리점에서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서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볼트도 어느 포터의 어느 한 부분이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올드카 이게 97년식이면 거의 22, 3년이 된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리뷰를 보면 이 차는 뭐 옛날 차고 뭐 썩 차고 부품 못 구해갖고 유지 못하고 폐차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솔직히 그 개소리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올드카를 타시는 우리 브랜디 클래식 회원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부품 구하는 거에 좀 난항을 구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그런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BM이나 벤츠 같은 경우는 진짜 구글링 하면 안 나옵니다. 뭐 엘란이라고 다르겠어요? 부품 구하기는 사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 형님이 아마 이 차량을 만약에 누군가가 세주인이 가져간다면 이 형님이 엘란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식이 워낙 해박하기 때문에 케어는 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형님이 형님 나 이 차 팔 거다 하길래 형님 이거 얼마예요? 이러니까 830만원이래요 저 엘란 탈 뻔해
만약에 230이 팔린다면 Z3 아니면 엘란, 234라든지 SLK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엘란 처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체결감 있잖아요. 클러치도 빡빡하니 고장이라서 딱딱한 느낌 아니에요. 뭔가 달리기 위해 최적화된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아 체결감도 묵직하고 안정감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도 사실 어느 정도 수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전혀 노 프라블럼입니다. 전혀 문제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것처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 차량을 하체를 떠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정비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엔진 소리 들리죠? 엘린서 엔진 소리. 이게 지금 151마력에 19토크인가 이런데 차체가 자꾸 경량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런 차를 진짜 보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올드카를 살 수만 있다면 사실 단기, 중기, 장기적인 소모품은 꾸준히 교환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잘 된 차를 이렇게 저렴하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이제 주말에는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에 남자들한테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시트가 생각보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몸통이 크거든요. 몸이 두껍고 옆으로도 크기 때문에 웬만한 시트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뭐 캥긴다거나 이랬는데 마치 엘란이 저의 몸뚱아리를 배려해서 만든 건 아닐 텐데 저는 생각보다 편해서 200km의 중장거리는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수동을 몰았는데도 금방 적응이 돼요. 이게 요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밸런스가 잘 맞는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오리지널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기아 체결감이라든지 이런 운전에 뭔가 밸런스가 존나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2020년도부터 개발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뉴스를 보니까 포르쉐 박스터보다 더 가벼운 경량 스포츠카를 염두에 두고 있대요. 물론 로터스가 더 대중화되고 판매고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먼저 만들겠지만은 이 엘란에 대한 후속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엘란을 타고 있는 550세대의 오너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90도 코너 돌고 있거든요. 그냥 코너에 바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아, 이거 바로 803 와인딩 가자 이 소리 나올 겁니다. 이 차 타고 와인딩 가면 기가 똥이 찰 것 같은데요. 와. 이 차량이 사실 소프트 탑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 소음은 사실 들어오는 거는 뭐 당연하죠. 이 차 타고 야 이거 뭐 우리 아버지 차 에쿠스 내 에쿠스보다 시끄럽노라는 그런 개소리는 솔직히 하지 않으시겠죠? 엔진 소리도 진짜 운전의 재미를 좀 더 만약에 100km를 달린다 치면 이런 엔진 소리 때문에 100km 이상의 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도 11km대, 11, 2km대가 되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100km, 120km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4, 15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엘란 차주분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진짜 얼마큼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는 또 궁금합니다. 기아가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판권을 받아오면서 3년 동안 개발을 해서 생산 라인에 이 차량을 조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을 만들 때는 3, 4천만 원 정도 같은데요. 근데 이 당시 차량 판매 가격이 2,750만 원이었어요. 이 차량은 마치 닛산 휴가로처럼 판매를 하면 할수록 뭔가 적자가 나는 차량인데 어쩌면 기아가 매니아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마케팅의 일환, 충성도 로얄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1996년도부터 이 차량이 생산돼서 IMF가 터지고 이제 99년도면 이제 IT 버블이 2000년, 2001년에 터졌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후속 없이 단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차량이 더 레어한, 그리고 이 차량 재고 이제 노란색 차 엘란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재고가 있을 때 이 차량이 이제 단종을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 차량 그냥 같은 색상으로 노란색으로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해서 좀 엘란은 노란색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차가 이 노란색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의 차량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비운의 차량이에요. 심지어 이 차량이 3, 4천만 원에 이제 제조 단가가 드는데 2,750만 원에 소비적 가격으로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500에서 1000만 원 선인데 요게 가치가 인정받고 이러면 아마 2천만 원 선까지 가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보면 남자들 타잖아요. 이 차 존나 좋다고 할걸요. 제가 살면서 엘란을 지금 처음 타면서 리뷰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뭐 거짓말 좀 안 보태고 그냥 와, 운전 제대로 하면 소름 제대로 돋겠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운전을 해서 2시까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테스트를 Z3보다 더 많이 하고 있긴 해요. 내가 Z3한테 진짜 미안한데 그래도 저는 Z3가 아직은 디자인적으로 더 좋지만은 운전의 재미는 엘란 최고입니다. 가격대도 800만원 선이고 차후에 이제 그 다음 오너가 누가 될지, 뭐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돌아가야겠어요. 운전이 너무 재밌고 특히 코너링이 기가 똥 차거든요. 와,
기동차인데 형님이 만약에 이 차가 팔리기 전에 803 한번 와인딩 간다 하면 나 한번 데리고 가보라 해야겠다. 지금 자 90도의 코너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야, 씨, 코너링 뭐야 이거? 존나 씨. 이 차량은 그냥 코너링만 계속 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짧게밖에 리뷰를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차 이거 탈수록 존나 재밌거든요. 지금 미치겠다.